김이 정말 없어질 수 있을까요? 돈만 쓰고 속상했던 이야기들 화면 2번 톡톡 하시고 들어보세요. 기미에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거울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점점 진해지는 걸 보면서 걱정이 쌓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뭘 잘못했나 자꾸 돌아보게 돼요. 오늘은 기미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직접 겪고 느낀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나눠보려 해요. 화장품, 홈케어 실패 경험. 기미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건 화장품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상담받고 추천받은 고가 미백 크림을 사면서 속으로는 기대도 컸어요. 피부가 환해질 거란 말, 붉은 기미가 옅어질 거란 말 전부 믿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바르고 햇빛도 피하려고 애썼는데 피부는 더 예민해졌고 붉은기만 올라왔어요. 홈쇼핑에서 유명하다는 미백 앰플도 써보고 리뷰 좋은 제품은 대부분 시도해봤어요. 어떤 건 끈적였고 어떤 건 각질이 일어났고 어떤 건 냄새가 독해서 오래 못 썼어요. 피부가 예민한 편이 아니었는데 점점 붉어지고 오히려 잡티가 더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서 추천받은 홈케어 기기도 써봤는데 솔직히 기미의 직접적인 효과는 느끼지 못했어요. 기계가 뜨겁기도 하고 자극이 강해서 몇 번 쓰다 말게 되더라고요. 관리라는 이름으로 돈과 시간을 쏟았는데 변화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내 피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시술 경험과 한계. 결국 피부과를 찾게 됐어요.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겠다 싶었거든요. 상담 실장님이 말하길 기미는 레이저로 해결 가능하다고 했고 횟수만 채우면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비용은 부담스러웠지만 효과가 있다니까 믿고 시작했어요. 첫 시술 직후엔 기미가 옅어진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들떴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비슷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상담받으러 갔더니 이번엔 혈관성 기미라면서 다른 레이저를 추천했어요. 시술 부위가 따갑고 며칠간 자극이 있었지만 참았어요. 근데 또 반복됐어요. 옅어졌다가 다시 짙어지고 어느 부분은 색이 더 얼룩덜룩해지기도 했어요. 이 시점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기미는 그냥 표피에 올라온 색소가 아니라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문제라는 말을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 오히려 시술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같은 레이저를 받아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돈만 쓰고 효과는 미미했고 나중엔 병원 가는 것도 겁이 났어요. 피부와 기미에 대한 이해. 그제서야 기미라는 걸 진지하게 공부하게 됐어요.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쌓이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자외선, 호르몬 변화, 유전, 스트레스, 혈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기미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바르는 걸로는 한계가 있고 외부 자극이 많을수록 오히려 악화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화장품도 자극적이면 안 되고 시술도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일상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피부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았어요. 실생활 관리법. 그래서 저는 관리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먼저 자외선 차단을 가장 기본으로 시작했어요. 실내에 있어도 창가 가까이 있는 날엔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외출 시엔 꼭 챙겼어요. 햇볕이 강한 날은 책 넓은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착용했어요. 그 다음엔 피부를 건조하게 두지 않는 데 집중했어요. 보습제를 아침 저녁으로 충분히 바르고 세안할 때는 절대 문지르지 않았어요. 수건도 두드리듯 가볍게 사용하고 각질 제거는 최소로 줄였어요. 그리고 피부 온도를 낮추는 데 신경 썼어요. 열감이 오르면 기미가 더 짙어지기 때문에 세안 후엔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고 냉타월도 자주 활용했어요. 식습관도 조금씩 바꿨어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 위주로 먹고 물도 의식적으로 많이 마셨고 카페인 섭취는 줄였어요. 하루하루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피부톤이 안정되고 기미도 확실히 진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편안해졌다는 게 제일 큰 변화였어요. 심리적 회복과 인식 전환.
사실 기미보다 더 무서운 건 기미 때문에 자신감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사람을 만날 때 괜히 시선이 얼굴에 머무는 것 같고, 사진 찍을 땐 얼굴 각도를 가리게 되고 밝은 조명 아래에선 더 위축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기미는 없애야 할 흠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흔적일 수 있어요. 햇살 아래 아이들과 웃으며 걸었던 날들, 가족을 챙기느라 정신없었던 계절들. 그 모든 순간들이 피부에 남았을 뿐이에요. 물론 지금도 맑고 깨끗한 피부를 꿈꾸죠. 하지만 이제는 나를 미워하면서까지 관리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천천히 피부를 돌보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 변화가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줬어요. 피부가 좋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이제는 어떤 제품이 좋냐, 어떤 시술이 낫냐보단 내 피부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관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생각보단 내 피부를 더 잘 이해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꾸준한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보습 그리고 자극 없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변화는 분명히 생겨요. 정답은 누구에게나 다르지만 가장 확실한 건 내 피부를 아끼는 태도라는 건 같더라고요. 기미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효과 있었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기미를 없애는 진짜 습관. 피부가 달라지는 생활 루틴 총정리.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죠? 기미를 없애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결국 돌아보면 피부에 진짜 필요했던 건 자극도 시술도 아니라 내 생활 습관 하나하나였다는 거요. 이번 편에서는 피부를 바꾼 루틴, 기미가 옅어지기 시작한 진짜 습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하는 습관은 피부를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어요. 기미가 옅어지기 시작한 건 제품을 바꾸기보단 루틴을 바꾼 뒤부터였어요. 가장 먼저 아침 루틴부터 정리했어요. 눈 뜨자마자 세수를 하기보단 물 한 컵을 마셔요. 속이 먼저 촉촉해야 피부도 덜 건조해져요. 그 다음엔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거품 세안제를 충분히 거품 내서 얼굴을 천천히 닦아줘요. 타월은 절대 문지르지 않고 살짝 눌러서 물기만 닦아요. 그리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줘요. 물기 살짝 남은 상태에서 로션과 크림을 레이어드해서 바르면 보습이 오래 가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바르고 시작해요. 실내에만 있어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니까 생략하지 않아요. 그날 외출할 일이 있다면 책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꼭 꺼내요. 햇빛을 막는 건 화장보다 더 중요해요. 낮 동안엔 피부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해요. 턱을 괜히 괴거나 땀이 날 때 휴지로 세게 닦는 것도 안 해요. 피부에 자극이 가는 모든 행동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밖에서 돌아온 뒤엔 반드시 클렌징을 해요. 클렌징 오일이나 밤 제품으로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를 부드럽게 녹인 다음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내고 폼 클렌징으로 이중 세안해요. 세안 후엔 보습을 바로 해줘야 피부가 당기지 않고 색소가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밤에는 피부 회복에 집중해요. 수분 크림을 넉넉히 바르고 기미가 있는 부위엔 미백 세럼을 덧바르는데 자극이 없는 저자극 제품만 써요.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베개 커버는 자주 갈아주고 얼굴이 눌리지 않도록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줄였어요. 수면 중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만들면 아침 피부가 다르게 느껴져요. 식습관도 루틴 안에 넣었어요. 아침엔 토마토 반 개를 먹고 점심엔 채소를 반 이상 차지하게 담고 저녁엔 과일 대신 견과류를 조금 먹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기미 완화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단은 피부톤을 맑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물은 하루에 최소 1.5에 mg 단위로 비타민을 챙기고 싶다면 의사 상담 후 정확한 수치를 지키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루틴 중 하나예요. 너무 복잡한 건 안 해요.
그냥 산책을 조금 더 길게 하거나 음악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피부엔 충분한 휴식이 돼요. 이 모든 걸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피부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틀만 대충 관리해도 바로 거칠어지고 며칠만 꾸준히 신경 써도 확실히 부드러워져요. 기미는 정말 미세한 차이에 반응하는 민감한 존재라.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아끼느냐에 따라 얼굴이 말해줘요. 예전엔 기미를 억지로 없애려고 했어요. 지워야 할 얼룩처럼 생각하고 자꾸 숨기고 감추고 가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었고 그건 내가 살아온 방식과 시간의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햇빛 아래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던 순간, 일하느라 쉴 틈 없었던 하루들, 밝게 웃던 날들, 그때의 햇살이 남은 자리라면 부끄럽지 않아요. 기미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피부도 나를 편안하게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피부는 정성을 알아봐요. 기미를 없애는 길은 빠르진 않지만 분명한 길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 답이 있고 그 안에서 피부가 변화하고 마음도 달라져요.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생활 전체를 바꾸는 작은 실천들이에요. 그 실천이 쌓이면 거울 속 얼굴도 조금씩 변해요. 빛이 고르게 퍼지고 기미가 옅어지고 생기가 돌아요. 지금 바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어떤 고급 화장품보다도 어떤 비싼 시술보다도 내 루틴이 내 피부를 살려줘요. 기미로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만의 루틴이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실제 사례, 그리고 루틴을 꾸준히 지켜온 분들의 변화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갈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당신의 피부와 마음이 부드럽고 편안하길 바라요. 기미 정말 옅어졌어요. 효과 있었던 루틴과 식단 실제 변화 사례 공개. 기미가 정말 옅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나는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옅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분명히 가능해요. 오늘은 실제로 내가 기미가 완화되면서 피부가 편안해졌다고 느꼈던 루틴, 그리고 그때 병행했던 식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유할게요. 지금 기미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기미가 심할 땐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뭘 해도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것 같고 그때부터 일단 다 멈췄어요. 피부에 자극을 주는 모든 걸 멈추고 기초로 돌아갔어요. 제일 먼저 했던 건 단순한 루틴 만들기였어요. 세안은 하루에 2번만. 미지근한 물로 손의 거품을 충분히 내서 얼굴을 감싸듯 닦았고 수건도 누르듯 눌러서 물기를 제거했어요. 그 다음엔 보습. 물기 있는 상태에서 수분 크림 1번, 유분 크림 1번. 기미 위주로 덧바르지 않고 얼굴 전체에 균일하게 발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실내에 있을 때도 빼먹지 않고 선크림을 소량씩 2번 나눠 바르고 가능하면 모자도 쓰고 창가 근처에선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식단을 바꿨어요. 이게 제일 큰 전환점이었어요. 특별한 걸 한 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걸 지켰어요. 아침엔 생토마토 반 개와 따뜻한 물 1컵. 점심엔 잡곡밥 반 공기와 데친 채소 2가지. 저녁엔 나트륨 적은 국이랑 단백질 위주 반찬. 간식은 아몬드 6알과 블루베리 1줌. 커피는 하루 1잔으로 줄이고 물은 시간 나면 마시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마셨어요. 이걸 하루 이틀로 끝낸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반복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더한 게 있어요. 바로 비타민C와 E를 mg/mg 단위로 챙겨 먹는 거였어요. 약국에서 복합 제품 하나만 골라서 하루 1번 식후에 먹었고 그 외엔 다른 영양제 안 먹었어요. 이렇게 지내면서 피부가 편안해지는 게 먼저 느껴졌고 거울을 봤을 때 전체 톤이 안정돼 있었어요. 기미가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덜 진해 보였고 얼굴 전체에 번져있던 색이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엔 거울을 보면 진한 기미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자리가 왜 생겼는지, 왜 없어지지 않는지, 왜 나한테만 이런지 계속 속으로 되묻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을 멈췄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기미가 있다고 나를 덜 사랑할 이유는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나니까 피부도 더 편안해졌어요. 사람을 만날 때 시선을 피하지 않게 됐고, 화장할 때도 두껍게 가리지 않게 됐어요. 기미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내 시선에서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피부 변화보다 더 큰 변화였어요. 기미는 피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과 생활의 문제일 수 있어요.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반응해준다면 피부도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반복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고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알아가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변화를 저는 분명히 겪었고 여러분도 분명히 겪을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기미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 갱년기 이후 더 민감해진 피부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그 이야기도 꼭 나눠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편도 꼭 같이 들어주세요. 기미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갱년기 이후 피부 관리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기미가 옅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올라오는 게 기미라서 이번 편에선 그 기미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갱년기 이후 더 민감해진 피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미는 한번 완화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갱년기 전후로는 피부가 갑자기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면서 기미가 다시 짙어질 수 있는 시기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잘 지켜온 루틴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은 여전히 하루 2번 이상, 자극 없는 세안 유지하고 보습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수분과 유분을 같이 공급해주는 형태로 바꿨어요. 이전엔 수분 위주였다면 지금은 보습막을 형성해줄 수 있는 유분까지 같이 사용해야 피부가 보호돼요. 그리고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 계절 변화, 특히 봄과 가을에 피부가 갑자기 푸석해지면서 기미가 짙어질 수 있어서 그 시기엔 수분 마스크를 주 2회 정도 추가했어요. 마스크는 무조건 저자극 제품으로 짧은 시간만 사용했어요. 피부에 붙이는 시간이 길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어서 딱 10분 이내로만 했어요. 수면은 특히 더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늦게 자도 금방 회복됐지만 지금은 잠을 못 자면 바로 다음날 피부가 칙칙해지고 열감이 올라와요.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눕고 깊은 수면을 위해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휴대폰은 멀리 뒀어요. 식습관도 유지가 핵심이었어요. 갑자기 뷔페처럼 많이 먹거나 반대로 한 끼를 굶는 것도 피부엔 큰 자극이 됐어요. 작은 양을 규칙적으로 먹고 비타민은 mg 밀리그램 기준으로 맞춰서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먹었어요. 이 시기엔 특히 철분과 칼슘도 함께 부족해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혈액 검사 한번 받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해서 보충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변화는 내 피부를 계속 관찰했다는 거였어요. 기미가 다시 짙어지는 느낌이 들 땐 며칠 전 뭘 바꿨는지, 잠은 제대로 잤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내 몸의 변화를 같이 살폈어요. 기미는 단순히 색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반응이라 예민하게 관찰해주고 가볍게 반응해주는 게 유지관리의 핵심이었어요. 예전엔 기미가 생기면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이해하려고 해요. 왜 다시 올라왔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요. 그러다 보면 그 기미조차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작은 신호 같아서요. 기미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피부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잘 지내고 있는지 묻는 태도로 바라보면 마음이 먼저 안정되고 그게 피부에도 전해져요. 기미가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강한 한 가지보다 지속 가능한 작은 관리가 더 중요해요. 갱년기 이후 피부는 민감하고 예민해지기 쉬우니까 제품도 줄이고 습관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식단은 꾸준하게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보다 내가 내 피부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 혹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기미 유지 관리법이나 갱년기 이후 효과 있었던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피부톤을 맑게 유지하는 항산화 식품 정리, 그리고 기미뿐 아니라 전체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준 습관들까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편도 꼭 같이 들어주세요.